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요새 이제 계속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일단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00년 전의 기사를 날짜별로 세목세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13일 날 기사인데요. 스페인 독감에 대한 치료법의 새로운 방법이 개발이 됐다. 사실은 혈청요법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혈청요법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한폐렴, 즉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의 있는데 이제 병이 났었던 사람들을 혈액을 채취해서 거기서 혈청을 분리를 해서 건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의 주사를 해도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지금도 그 방법으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기법들이 개발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그 경과를 먼저 보면요. 1918년도에 상료도 그 고생을 합니다. 그랬다가 19년도 와서, 일본은 다시 다시 발병이 되고, 물론 이제 하와이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사카나 동경에서 다시 나타나니까 유행 전에 미리 예방하라고 하는 이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천이 다시 나타나고요. 그래서 서울은 겁이 나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경성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는 이제 독감 치료신법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개발된 이 당시 시대 상황,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혈청요법은요,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대로. 그리고 모든 전염병에서도 의뢰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면역이니까요. 자, 2월 14일 기록은 독감인데 스페인 독감,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죠. 독감의 치료하는데 새로운 방법이다. 뭐냐? 사람의 피를 주사하는 거다. 사람의 피를 뽑아서 주사하는 거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그래서 이런 방법은 매우 많았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이의 피를 뽑아서 나이 든 사람 피를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겠다라는 컨셉부터 비롯해서 이런 방법들 무수히 많았어요. 시도를 합니다. 특히 독재자일수록 많이 시도를 해요. 공산국가일수록 많이 시도를 하고요. 왜냐면 이제 인간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 건강하게 살고 욕망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갑론을 박은 많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후대로 가도 이거는 계속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독감에 대한 치료의 새로운 방법이다. 어떤 방법? 혈액을 주사하는 거다. 건강한 사람의 피를 주사하는 거다. 서바나 감기, 스페인 독감이라 해서 세계를 요란케 하다. 들썩하고 많은 사람 사망했잖아요. 요란하게 하던 악성 감기, 스페인 독감은 요새에 다시 동경 지방에서 창궐. 아까 동경은 다시 나타났다 그랬죠. 장관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개발하게 혈청 주사를 개발한 겁니다. 이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요. 각 지방으로 동경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전역으로 오사카라든지 각 지방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당국에서는 이것을 예방하기에 노력하는 중이고, 이제 의학계의 각 전문가들은 병의 근원을 연구하는 동시에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연구하는 동시에 치료 방법을 강구하는 중임은 일반적으로 모두 다 아는 바다. 당연하지 무슨 병에 걸리면 그걸 왜 그런지 분석하고 치료하는 거 연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누가 정확하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랬더니 지난 5일 오후 2시에 참 이상해. 이 당시에는 시간까지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동경의학회는 아주 어제든 동경의학회 강연의 석상에서 중야도 아마도 이게 가운데 중자에 바다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을 제대로 다 못해서 그냥 한글로만 적었습니다. 사실은 하고 한문표를 해야 되는데
추적할 때 이제 가운데 중자에 바다자로 보입니다. 근데 추적이다. 그래서 중야의 의학 박사가, 이제 중야라는 의학 박사가 건강한 사람의 피를 뽑아서 이 감기에 걸린 환자, 아픈 환자한테 주사를 하면 확실한 효력이 있다는 새 소식을 전하였다. 이 당시는 뭐 새로운 소식이었나 봐요. 이제 사실은 많이 쓰던, 이 당시는 그렇죠. 새로운 거죠. 이 당시로서는. 획기적 근거로 볼 수가 있지. 이 당시. 100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뭐 의뢰에 다 아는 건데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제 논문 발표를 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박사는 명치 42년, 그러니까 1909년, 그건 한 1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야, 이 사람은. 이래로 10년 동안 혈청주사법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걸 이제 1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야, 이 당시부터. 실시도 하였으되, 오직 임질 환자에게만 주사를 했다. 임질은 이제 성병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임질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신문을 봐도요, 보면은 임질 광고약이 되게 많아요. 상당히 유행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질 환자에게만 주사를 실사해도 이제 주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임질 남자 이제 여기 이제 걸리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성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래는 모든 질병에 혈청 주사가 유력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터에 그러하자 박사의 친구 중에 이 감기에 걸려서 마침내 폐렴으로 변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참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 친구니까 야 이거 도찐개찐 한번 해보자, 이판사판 해보자, 뭐 이런 말이 나왔겠죠. 아참 너 잠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해본 거예요. 병인,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생명을 확실히 보증하기 어려우나 이거 잘못해서 너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친구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혈청주사를 하여보자 해서 그 병자 아픈 사람의 동생 아우에게서 60g의 피를 뽑아서 이거를 정제를 해서 30g의 혈청을 만들었어. 60g, 30g으로 만들어서 병인 아픈 사람의 정맥에 주사를 하였다. 이제 주사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혈청은 이제는 근데 피를 뽑으면요 굳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맑은 물같이 이렇게 액체로 남는 게 그 혈청이고요. 적혈군에 이게 뭉치는 게 이제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원심불기를 돌려서 하기도 하고요. 원심불기 안 돌리거든요. 자연 상태로 놔도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맑은 요새는 이제 그거보다는 원심불기를 돌리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혈청 그러니까 대략 한 반 정도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g 뽑아서 30g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의 그 상태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더 악화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 그 이튿날부터 그 열기는 훨씬 내리고 이제 그 스페인 독감에 보면 열이 막 고열일로 시달리게 되는데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뭔가 건강한 사람 혈청이 들어와서 뭔가 면역체계 반응을 줬든지 어떤 영향을 줘서 그 혈액에. 근데 요거는 이제는 혈액뿐만이 아니라요. 사람의 그 수액을 공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열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혈액으로 주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주 나쁠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열기가 훨씬 내렸다. 그럼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식욕이 돌아서 음식도 제법 옳게 먹어서 음식도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차차 회복인데 회복이로 써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어쨌든 뭐 활자 그대로 썼습니다. 어쨌든 차차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어떠한 곳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한양한 줄 이게 뭐냐? 한양은요 한가롭게 양상하는 걸 한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한글로만 쓰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한양에 갔는지 서울에 한양을 갔는지 한가롭게 쉬는 건지 어쨌든 한양하는 중이더라. 그래서 이제 기력이 회복이 됐다는 거야. 어쨌든 혈청 주사를 했더니 기운이 뻘떡 났대요.
이건 어쨌든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한 거야, 이 사람은. 또 어떠한 친구에게 그 부인의 혈청을 주사를 해봤고, 부인의 혈청을 뽑아서, 이제 피를 뽑아서 주어본 거야. 이렇게 해서 해보고, 부인의 환자에게, 이제 여자 환자에게 그 남편의 혈청을 주사하기도 하였는데, 사실은 부부 사이니까 이거는 근연관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효력이 있었다. 뭐 이 사람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말 다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게 개편이 됐겠죠. 근데 이거로 인한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혈청요법이 때로는 잘 듣는데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나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람 발표로는 이제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사의 실험한 것은 이세는 사리와 형세니까 이세는 그 이치가 그 저해지네죠. 요게 좀 문제인데, 저해가 아무리 봐도 저해인데 이걸 못 찾겠어요. 문맥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원문에는 저해로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서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쳐놨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그 효과는 현저하다, 확실하더라. 일단은 봐라, 환자가 좋아졌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박사가 혈청을 특히 건강한 사람 혈액에서 뽑은 거, 건강한 사람 혈액을 뽑은 거는 무슨 이치가?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는 병독에 대한 자연적으로 조절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면역을 자연 조절시키는 면역 과정이죠. 이렇게 하는 세포가 더 많이 있는 까닭에서 나온 것이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세서 그렇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이런 것인데, 이날 강연에는 방청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성황을 이루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발표한다는데 생명이 오고 가는데 관심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겠죠. 어쨌든 뭐 이랬다. 근데 물음표는 붙어요. 정말 왜냐면 이 당시 이제 어쨌든 이게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를 직접 잡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 기운을 좀 좋게 하는 거지 않겠냐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물음표는 붙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100%도 인정할 수도 없는, 뭐 그냥 물음표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혈액을 채취해서 한 거다, 뭐 혈액요법이다, 뭐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그대로.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혈청주사요법이다. 뭐 지금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혈청을 썼을 때 거기는 부작용이 때로는 생깁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쳤습니다. 다 100%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진짜로 모든 게 항체가 다 형성이 된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뭐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분명히 임상적으로 일부는 좋아진 건 분명한 것 같아.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다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에는 일단은 물음표는 붙는다. 하지만 무시는 못한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거로도 획기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네, 감사합니다.